우리가 피로를 풀어주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면인데, 수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몇 시간을 잤느냐보다도 언제 잤느냐가 피로 회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면이 되게 해야 되는데, 숙면이 되려면은 우리가 몸이 이제 안정 상태, 뇌파로 봤을 때는 이제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잠을 청해야지 이게 이제 세타파로 들어가고 델타파로 들어가서 숙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몸이 약간 나른해지는 것 같고 살짝 피로가 오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처음 졸리는 증세라고. 생리적으로 느낌이 약간 나른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진다 싶은 것이 졸리는 증세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졸리는 증세인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품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졸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하품을 하고도 우리가 바로 못 자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몸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초죽음 상태가 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저절로 눈을 뜨고 있으려고 해도 감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게 졸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40% 이상이 그게 졸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졸리는 증세, 2번 졸리는 증세, 3번 졸리는 증세 해가지고 너는 어떤 게 졸린다고 생각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을 지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번, 3번이 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회복이 덜 되어 있는 상태, 숙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명종이 없으면은 제 시간에 못 일어나게 되고 엄마가 2번, 3번 깨워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침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자, 아침을 안 먹고 가니까 오전 시간이 뭐 비몽사몽 지나간다고도 볼 수 있죠. 자, 이게 리듬이 흐트러지니까 밤엔 또 잠이 안 오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키 크는데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10살 때 키가 140이 넘어야 되는데 14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수면 잘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높아져야 키가 잘 큰다 하는 것은 뭐 상식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면을 하는 방법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미인이 된다, 보약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지만 어떻게 자야지, 언제 자야지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크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조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